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물가지표의 호조세로 일제히 강세 마감한 가운데 다우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이로써 8월 한 달간 다우지수는 1.8%, S&P 500 지수는 2.3%, 나스닥 지수는 0.7%씩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챗 GPT의 개발사 오픈 AI에 약 1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논의가 현실화되면 현재 대형 빅테크 3사가 모두 오픈 AI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9월 아이폰의 신제품이 공개되는 가운데 관련주에 대한 트레이딩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이 나왔습니다. 16 시리즈에 대한 하반기의 생산량은 약 9,100만 대로 전작 대비 3%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오는 9월 아이폰 관련주들의 흐름을 유심히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가계 흑자액은 2022년 3분기부터 8개 분기째 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2006년 1인 가구를 포함해 가계 동향이 공표된 뒤로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이 예상치에 들어맞은 소비 지표 덕분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는 전날에 이어서 또다시 이날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줬는데요. 이날 공개됐던 연준의 선호 지표죠. 이 PCE 가격 지수가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고요. 또 군원 7월 PCE 역시 월별 기준으로는 부합, 또 연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시장 예상치를 밑돌기까지 했습니다. 이 덕분에 이 9월 빅컷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고요. 25bp 인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이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는 테슬라와 아마존이 3% 강세, 또 실적발 쇼크로 휘청였던 엔비디아도 이날 1.5%가량 강세에 성공했고요. 또 오늘 뉴욕 시장은 노동조율 휴장으로 하루 쉬어갈 예정인 가운데 또 오늘 9월의 첫 거래일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증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전거래일 엔비디아 쇼크를 이겨낸 이 반도체 강세의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던 코스피. 지금 이 시각 0.23%가량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266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 계속해서 물량 쏟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거센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매물 사들이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크게 뛰어올랐던 코스닥.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흘러가면서 다소의 이 하락분 현재 토해내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76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현재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양시장이 약하지만 여전히 파란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비만 치료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한국바이오협회 리포트에 따르면요. 지난해 비만 치료제의 매출은 한화로 약 9조 원가량을 기록했고 또 2028년까지 연평균 48%가량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규모가 2028년에는 64조 원까지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많은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는 비만 치료제. 오늘은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주인공이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하지만 전일날 강세로 마감을 잘 했는데요. 일단 다우존스는 역사적인 신고점 갱신을 했고 S&P 500도 22포인트만 올라가면 역사적인 신고점을 갱신을 할 것 같고 그러면은 S&P 500도 가고 그다음에 다우존스도 이미 넘어갔고 그럼 나스닥도 가겠죠.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다우존스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게 급격하게 갑자기 넘어갔으니까 갑자기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밟으면서 지려 밟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받아도 또 쉽게 또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는 계속 우상방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대선도 있고 금리 인하도 한다 그러고 돈도 푼다고 하니까. 자, S&P 500도 넘어가겠죠, 그러면.
자, 나스닥은 아직 못 넘어갔지만 다우존스 넘어가고 S&P 500도 넘어가면 얘도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고점, 신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의 강세장, 상승장 이건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고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하락장 느낌이 나는데 하락장 아니라 그랬죠. 하락장은 아니고 최소 박스권은 유지가 되고 우리도 엄연히 따지면 상승장으로 쫓아가야 됩니다. 근데 안 가는 걸 어떡합니까? 원래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안 간다는데 전 세계 증시에서 웬만한 증시들 뭐 동남아 증시부터 해갖고 싹 다 가는데 전쟁하는 나라들도 싹 다 올라간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안 올라가는 상황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서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도 미국 시장 올라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가니까 그래서 테마주 장세는 계속 된다 그랬죠.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유럽 증시도 뭐 계속 이제 고가 여기 넘어가면 역사상 신고점입니다. 그래서 유로스톡은 뭐 덴마크, 프랑스, 뭐 이탈리아 싹 다 유럽 지수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 웬만한 유럽 시장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글로벌 시장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일본 시장이 최근에 빠지고 대만 증시가 최근에 빠졌죠. 그것도 얘네들 회복을 하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 증시도 보면은 회복을 하고 있는 건 맞고 그렇죠? 코스피 회복하고 있는 건 맞는데 오늘도 아침에 흔드는 척을 해줬죠. 그다음에 미국 시장 휴장인데 뭐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한 이중바닥형을 그리는 모습. 그러니까 최소 박스권을 만들어줄 거고 정상적으로는 다우존스도 신고점 갔다는데 그럼 우리도 여기를 돌파해야 되죠. 코스피로 따지면 2,900을 이미 돌파를 돼야 되는데 뭐 전쟁하는 나라들보다 약한 우리나라 증시이기 때문에 2,900 돌파하는 거는 그냥 뭐 꿈에서나 원래는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이래요. 어쨌든 최소한 종목들은 뭐 무너지거나 급락할 이유는 없다. 글로벌 증시는 아주 강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서 만들어 놓고 여기서 혼자 떨어질 이유는 없고 여기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있죠. 그래서 지금 빨리 2,800, 2,900 가져야 되는데 미국이 천천히 움직인다고 우리도 지금 천천히 가는 좀 그런 그러니까 미국이 빨리 움직이면은 우리나라도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제서 조금씩 쫓아가겠죠. 그래서 그냥 답답한 증시는 맞는데 급락할 시장은 아니니까 그래서 테마주는 여전히 좋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9월 달에 이슈들 뭐 아이폰도 나온다 그러고 보핏도 그쵸 출시한다 그러고 그리고 무슨 세계 암 학회도 가지고 있고 9월 달에 그리고 뭐 10월 달에 생물보안법 9월 달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위고비도 이제 10월 달에 상륙한다 그래가지고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이슈도 있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번 주에 체코 총리가 우리나라 와서 그렇죠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태클을 걸고 있지만 체코 총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웨스팅하우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체코 총리가 와서 사인하고 좋은 얘기하고 가면 다른 나라 쪽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니까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가 무슨 소리를 해도 상관이 없구나 이러면은 되게 편해지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미국 법원은 우리나라 손을 들어줬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자꾸 뭐라고 뭐 특허 어쩌저쩌 그러는데 체코 총리는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뭐 걔네들이 뭐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왔겠습니까? 뭔가 알아보고 왔는데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서부터 금요일까지 방한을 하는데 좋은 얘기 나오면 우리나라 원전이 이제 유럽 여기저기에 그래서 안 그래도 슬로바키아라든지 덴마크인가? 슬로바키아, 덴마크 이런 나라들도 지금 우리나라에 방한을 해서 신규 원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에 있었던 웨스팅하우스의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해외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억지라는 얘기죠. 웨스팅하우스가 저렇게 특허 기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억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지금 무게가 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주에 얘기가 나오면 될 텐데 일단 원전 테마주도 흐름 괜찮고요. 어쨌든 시장에 이슈가 있는 쪽들 그래서 지금 뭐 딥페이크, 딥보이스 음성은 따기가 더 쉽죠. 원래부터 그쪽이 더 그거 있었으니까 그래서 딥보이스, 딥페이크 이슈도 있고 그리고 오랜만에 2차 전지도 강세를 주네요. 일단 낙폭과대로 움직였다 그러는데 시장이 박스권으로 있으니까 안 올라갔던 종목들 그다음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9월 달은 드디어 9월 10일 날 토론회도 있죠. 그러니까 이슈가 많아요. 이슈가 많은데 관련된 테마주들 잘 살피시면서 어쨌든 오늘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또 종목을 갖고 왔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 속에서 종목들이
순환하는 좋은 흐름들의 보일달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이 체코 원전 특사가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원전 테마 이번 주 내내 유의 깊게 보셔야 되겠고요. 또 오늘도 여전히 테마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2차 전지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아직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샤페론 나와줬습니다.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샤페론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약 1.3%가량 약하게 밀려나게 되면서 2,2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샤페론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보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다가가 볼까요? 자, 샤페론은 이제 치매 치료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진단 관련된 이슈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전임상이긴 하지만 항암제에 대한 이제 이슈도 있더라. 면역 항암제에 대한 전임상 단계 이슈 때문에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였던 게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가 아니고 그걸로 움직였거든요. 일단 비만 치료제가 이제 약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죠. 마운자로도 있지만 최근에 어제 그저께 얘기했었던 뭐 오젬픽, 위고비 이제 얘네들이 하는 역할들이 비슷비슷하거든요. 뭐 세미글로 무슨 성분이 있어요. 그 성분이 있는데 그게 세미글루타이드라는 이제 성분인데 이 성분이 이제 우리 이제 몸에 있는 당들을 뭐 어쨌든 그게 이제 지방으로 변하지 않도록 혹은 이제 인슐린을 좀 호르몬 작용을 해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뭐 당뇨병도 치료를 하고 그래서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오젬픽과 위고비가 이제 그게 이제 비만 치료제에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뇨병하고 비만 치료제하고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살이 많이 찌거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당뇨도 많이 온다고 하고 그래서 몸에서 이제 당이 그렇죠 포도당이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질 않으면 이제 지방으로 축적을 하면 많은 합병증들 많은 병들을 또 유발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는 뭐 여러분 더 잘 아실 테니까 근데 지금 이게 당뇨병도 원래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어쨌든 당뇨병 예방에다가 비만 치료제 그리고 어제 그저께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어제 기사 나왔네요. 유럽 심장 질환 학회인가 거기에서 심혈관 질환도 상당히 많이 낮추고요. 그다음에 노화까지도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살 빼는 약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효과가 이제 인체 노화를 늦춰가지고 또 사망률도 많이 낮추고 그래갖고 지금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얘기들 나오기 전에도 뭐 당뇨병도 잡죠. 거기다가 심혈관 질환에도 좋죠. 거기다가 이제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살이 많이 빠지죠. 80kg인 사람이 68kg가 되는 이런 기적이야기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미 히트 쳐가지고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잘 팔린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노화까지도 늦춘다는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기사도 잠깐 찾아봤는데 이게 3년 동안 연구를 했고 1만 몇 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뭐 대충 하고 뭐 그런 조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3년 동안 그래서 유럽 심장학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잘 팔리지 않을까, 더 잘 팔리지 않을까. 어쨌든 그래서 이 이슈가 일단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됐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다 좋아요 지금.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우리 약 치료제는 우리의 건강과 그다음 우리의 질병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들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그걸 뭐 먹고 하여튼 효과가 다 그걸 원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제약 바이오들이 다 신약이든 면역 항암제든 뭐 치매약이든 뭔가 다 지금 움직이는 이슈들이 다 그쪽인데 지금 원래 이게 비만 치료제 그러지만 지금 비만 치료제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살도 빠지고 그다음에 뭐 고혈압도 당연히 줄 거고 뭐 당뇨병도 낫겠지만 심혈관 자체가 이제 좋아진다고 하고 그다음에 노화까지도 이건 뭐 만병통치약이죠. 그래서 기사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슈가 제약 바이오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이게 또 무슨 또 다른 또 효능이 있다 그러면 또 이제 움직이기 참 좋겠죠. 어쨌든 오늘 샤페론 가지고 나왔는데 가격 전략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바닥에서 이렇게 이중바닥형을 그려놨으니까 어떤 모양인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주인공 샤페론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매수가 잠시 후에 만나보기 전에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8월 26일 우리기술 2,155원선에 접근을 해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8월 27일 셀트리온 20만 원 짚어주셨고요. 2.2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8월 28일 수젠텍 7,000원, 또 8월 29일 HK이노엔 44,000원, 8월 30일 블루엠텍 2만 원까지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상황 다 같이 체크해보고 왔는데요. 여전히 오늘도 이 제약바이오의 강진이 계속해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인공이었던 이 블루엠텍, 오늘 장에서의 추가 대응 전략 알아볼 거고요. 또 오늘 장의 주인공인 샤페론,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난주도 비만 치료제 블루엠텍을 드렸는데 그때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여전히 강합니다. 자, 거래도 실려 있고요. 거래도 이렇게 잘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받으면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주 쪽에서 유한양행이 렉나자 이슈로 움직이지만 이것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란 말이에요. 한미약품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고 그래서 비만 치료제로 여기저기 엮여 있는데 좀 조그만 쪽은 그래서 블루엠텍 해서 요게 차트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 신규주죠. 작년 이후서부터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비만 치료제에 대한 효능들 노화도 늦추고 사람이 이제 불로장생은 안 되더라도 오래 살 수 있다면 사실 뭐 산삼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산삼 막 몇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게 오히려 더 뭐 기사에도 이렇게 나왔다. 진시황 억울해서 어떡하나 기사 제목이 그거예요. 젊어지고 오래 살고 만병통치약 따져보니까 이쪽 그 물질이었더라 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 세계 심장 질환 학회에서 3년 동안 연구를 해서 1만 뭐 7천 명인가 연구를 해서 나온 얘기라 그러니까 뭐 거짓말은 아니겠죠. 어쨌든 그 효과가 신빙성과 사실 관계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더라도. 왜냐면 그 살을 빼는 그 작용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과체중에서 이제 줄어들면서 뭐 건강해지는 체질로 바뀌는 거니까 뭐 오래 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노화를 늦춘다는 거는 저는 어떻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물질이 또 그것까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거죠 뭐. 그래서 뭐 제약주 쪽에서는 하여튼 좋은 이슈가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블루엠텍도 2만 원을 안 내려서 안 사셨을 뿐 계속 이슈가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단 나오면 잘 팔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들 좀 보면은 뭐 성형이라든지 아니면 오래 살고 싶어서 많은 것들 여러분들이 사서 그쵸 구매해서 또 드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이슈가 이거라고 그러고 세계적인 의사들이 그렇다고 아주 증명까지 다 해주고 얘기를 했으면 이상한 보조식품보다는 이쪽이 더 해서 젊어지고 그 다음에 건강해지면서 당뇨병도 잡고 심혈관 질환도 잡고 살도 빠지는 그래서 이쪽 이슈가 저는 10월달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많이들 찾으실 것 같아서 매출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블루엠텍뿐만 아니라 계속 이슈는 그 이후에서도 아마 내년에서도 계속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이런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연예인들 광고를 안 쓰겠습니까?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슈까지 살펴본다 그러면 조정시 잘 공략해 보시고 일단 미도달 됐으니까 수익률 계산은 없습니다. 자, 급등명중 종목 가볼게요. 자, 대봉 LS. 자, 얘도 비만 치료제로 이제 드렸던 종목인데 드린 지가 좀 됐어요. 8월 7일 날. 자, 일주일만 더 지나면 이제 한 달쯤 되는데 대봉 LS. 샥 올라갔다가 빠질 만큼 빠지고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올라가는 중. 차트는 블루엠텍이 사실 더 깔끔하고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블루엠텍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얘도 이쪽으로 쫓아갈 것 같아서 여전히 저는 얘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괜찮다. 근데 어느 정도는 팔았어야 맞는 겁니다. 어느 정도 팔고 또 내려오면은 또 사고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 20% 올라온 종목이고요. 다음은 한미약품.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은 다 가지고 있죠.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뭐 파이프라인들도 있을 거고, 뭐 신약도 여러 가지 있고 작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는 달라붙을 수 있는데 이제 CDMO 관련주이면서 얘도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 관련주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좀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은 없어요. 최근에 이 정도 올라왔으면 10% 올라왔으면 그 정도면 급격하게 올라온 겁니다. 이 대형주가. 그래서 10.3% 올라왔는데 한번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고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매매로 대응하셔도 되는데 이걸 뭐 길게 보신다 그러면은 떨어지는 거를 참고 10% 올라간 거 10%다 반납하고 먹은 거 하나도 없이 끌고 가겠다. 그러면은 길게 볼 때에서는 좋습니다. 대신에 수익이 당장은 안 나요. 다시 마이너스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그걸 인정한다면 40만 원 제약주 강세, 45만 원, 50만 원. 내년에서는 인공지능 신약으로 인해 갖고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기사에도 오늘 나왔는데 많은 제약회사들이 R&D 비용, 그러니까 연구기용 비용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지금 기사가 떴거든요. 그 많은 기업들이 왜 연구 개발 비용에다가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할까요? 미래에 지금 얘네들이 뭔가 지금 신약 개발을 위해서. 근데 얘네들 신약 개발하려고 그러면 기사가 안 나와서 그렇지 이게 지금 인간이 개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을 돌려가지고 지금 다 열심히 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 있는 애들은 열심히 엔비디아의 그 칩 사다가 인공지능으로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인공지능을 돌려가지고 신약 개발을 뭐 하고 뭐 한다 그러죠. 어쨌든 컴퓨터의 그 IT의 기술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는 애들이 이제 나중에 승자가 되겠죠. 어쨌든 자본력을 끌어다가 하지 못하는 이제 조그만 기업들은 이제 점점 도태가 되겠죠. 그래요. 어쨌든 한미약품 얘는 자본력이 되니까 나중에 뭔가 좋은 소식이 나와서 뭐 신약을 개발을 하든 뭐를 하든 이슈가 나오면 그때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45만 원, 50만 원 보는 거지. 지금은 이제 생물보안법 일단 그 이슈로 CDMO 관련주들 위탁 생산 판매하는 애들 뭐 이슈가 뜨면은 뭐 그게 단기적인 호재 이슈가 될 수 있으니 조정받으면 다시 재공략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블루엠텍, 샤페론. 자, 샤페론. 자, 차트는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도 바닥이고 이렇게 봐도 이중바닥형이고요. 조그맣게 봐도 요렇게 여기도 이중바닥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중바닥형은 확인 매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웬만하면 이제 이 정도면은 이 저점이 안 깨지고 바닥을 쳤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어떻게 싸게 살 건가를 고민하면 되는데 오늘 비만 치료제들이 강해요, 안 강해요? 오늘 안 강해요. 오늘 2%, 3%씩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슈는 확실하거든요. 이미 유럽에서 많이 판매가 됐고 원래 아시아에 안 판다 그랬어요, 얘네들이. 그것도 몇 년 전 얘기지만 아시아 시장 조그마하다고 안 판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저는 그 기사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안 팔 리가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한테 팔 게 없으니까 물량을 많이 못 잡으니까 그냥 말을 그렇게 한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다가 팔기도 바빠 죽겠는데 물량도 없는데 무슨 아시아 시장이냐 라는 부분에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유럽은 이제 어느 정도 판매처를 늘려놨고 공장도 지어놓고 그렇죠? 공장도 여기저기다 공장 지어놓고 이제 유럽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거기는 열심히 팔고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톡스 맞을 때도 한 번 맞는다고 평생 가는 거 아니잖아요. 비만 치료제도 약 끊으면 관리 안 하면 또 다시 찌겠죠. 근데 이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노화도 그렇죠. 노화도 예방이 되고
노화를 늦추고 불로장생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약이다 보니까 계속 먹는 사람은 효과가 있으면 계속 먹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는 됐고, 그러면 이제 아시아 시장까지 와가지고 아시아 뭐 일본만 해도 인구가 이제 억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 시장으로 이제 들어와서 판매가 되면 실적은 좋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지 않을까 해서 매수 가격은 일단 2,200원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안 내려오면 또 그렇잖아요. 그냥 20원 차이니까 자 2,220원 대신에 이거 밀리면은 또 가지고 나올 겁니다. 밀릴 때 또 사시라고. 이거보다는 올라갈 것 같아서 일단은 2,220원. 근데 오늘 분위기가 다 2% 3% 빠지니까 막 쫓아가지 마세요. 이거 더 떨어지면 더 싸게 사야 되니까. 일단은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2,220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빠져봐야 뭐 여기 하루 이틀 빠지면 뭐 여기가 저점 바닥인 거, 얘가 이중바닥형이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은 신고점을 앞두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만 이상하게 안 날아가고 있는데 저점이 깨지거나 급락할 만한 그런 장은 아니니까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샤페론 비만치료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의 표적 종목 샤페론 저희 매수가는 2,22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아직도 저희 상담 창구는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 단가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첫 번째 종목 휴마시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2,100원에 10%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진단키트주죠. 전염병 관련 테마가 지난주에 반짝 급등이 나오나 싶더니 또 오늘 장에서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3%가량 크게 내려가게 되면서 1,80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휴마시스.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설계해볼까요? 자, 오늘 제약주들이 좀 약해요. 그리고 진단키트하고 엠폭스 관련주들이 이슈는 끝나지 않았는데 일단 제약주가 좀 약하고 정부에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정점을 뭐 찍었다라는 얘기가 일단 악재가 돼서 열심히 누르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날씨도 지금 이제 저녁 되면은 이제 뭐 동네마다 틀리지만 저는 21도까지 봤습니다. 21도인데 이제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면 날씨가 이제 계속 일교차가 많이 나다 보면 이제 감기 환자도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에서 다시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휴마시스 그때를 본다 그러면 괜찮은데 차트는 많이 빠졌어요. 그때를 본다 그러면은 이제 저점 이걸 이제 지금 당장 바로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은 들진 않아요. 왜냐면 그랬으면 오늘 양봉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오늘 돗질을 만들건 아래 꼬리를 만들든 이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꼬리를 달든 일단 돗지 모습. 그래서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이게 동전 눕혀놓으면은 이렇게 납작하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아래 꼬리를 달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여기서 멈추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아싸리 그냥 장대양봉을 뽑아 놓든가.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씩 졸졸 가랑비에 옷 젖듯이 흘러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움직이겠죠. 다시 움직이긴 하는데 2,100원에 샀으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노릴 건가. 일단 추석은 2주 정도 뒤에 있고 추석 이후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 뭐 10월 달에서 움직일 수 있고 하여튼 움직이는데 지금 움직일 거냐. 그러니까 오늘도 움직일 수 있어요. 아니면 추석 때 지나고 움직일 거냐. 아니면 10월 달, 11월 달 그때 이제 추워져 가지고 감기 환자들 늘어난 다음에 움직일 거냐. 그건 세력들의 작당 모의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의지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매집은 되어 있어요. 근데 언제 움직일지는 그건 세력들이 알아서 하는 거라서 그리고 얘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단키트들 엠폭스 관련 다 따지면 100개 넘어요. 그 100가지 종목이 일제히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쥐고 있는 애들은 뭔가 생각을 가지고 지금 드리블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쉽게 안 먹게 하려 그러면 계속 흔들겠죠. 계속 밑으로 내리겠죠. 그래서 차트는 괜찮은데 충분히 많이 빠질 수 있게 개인들이 덤빌 수 있게끔 이렇게까지 내렸다는 얘기는 개인들을 좀 골탕을 먹이겠다는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게 되면 개인들이 불안해 갖고 못 사요. 잘 안 태우고 도망간다. 근데 이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개인들이 다 탈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바로 안 가겠다는 뜻이죠. 개인들 태워놓고
이제 그 배에서 멀미나도록 토하고 거의 뭐 잠도 안 재고 거의 죽을 정도로 힘들게 만든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알아서 그 배에서 탈출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태우지 않았을까? 아니면 안 태우고 도망가거든요. 근데 태워놨다는 얘기는 그 배에 태워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엄청 괴롭히겠다라는 의도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버티면 올라가요. 거기서 버티면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그냥 보유하시고, 그리고 2차 전지가 워낙 지금 오늘 강하게 움직여서 뭐 특별한 이슈는 아니고 그냥 뭐 걔네들 낙폭과대 이슈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막 21% 포스코 엠텍, 포스코 퓨처엠 15%,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포스코 홀딩스 6%. 그러니까 이쪽 애들이 이렇게 강하면 지수가 아예 폭등을 해야 되는데 지수도 폭등을 안 해요. 그러면 뭔가는 빼야 될 거 아니야? 지수가 폭등을 안 하는데 2차 전지가 한때 코스닥과 코스피에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았던 종목들인데 오늘 지수가 폭등을 안 하죠. 그러니까 쟤네들이 저 정도 움직이면 코스피가 한 3%, 4% 정도 올라가야 IT도 올라가고 제약주도 올라가고 뭐도 올라가고 할 텐데 코스피는 보합이고 2차 전지는 폭등 수준 2%가 아니고 20%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는 빼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을 맞춰야죠. 그래야 지수가 안 움직이죠. 그래서 딴 쪽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2차 전지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일부러 더 흔들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차관을 하시고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하지 마시되 기다리면은 또 찬바람 불면 또 제약바이오가 또 움직일 테니까 아직 찬바람은까지는 아니잖아요. 아직은 좀 더우니까 제약주들은 점점 그래도 기대감이 높다.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물타기는 조금 더 있다가 기다렸다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젠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대표적인 진단키트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7,549원 매수가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마찬가지로 4% 이상 강하게 주가가 밀려나게 되면서 6,3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현재 차트상으로는 주가가 61선 부근까지 내려온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방금 휴마시스와 동일한 전략 취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좀 전에 봤었던 종목과 설명은 동일합니다. 자, 차트를 보면 이것도 많이 빠졌는데 거래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움직이긴 할 겁니다. 그래서 7,500원에 샀다가 지금 여기까지 밀려 있는 상황. 그래서 더 밀려도 결국은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게 들어온 애들이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이 산 게 아니에요, 이게. 일단 세력들이 들어왔는데 이만큼 그러니까 한 달 한 보름 정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빠진 게 한 20일 정도 됐으니까 한 20일 정도는 더. 그래서 추석이 끝나야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가능성은 그렇고 지금 움직여도 할 말은 없어요. 사실은 양봉 이 정도 빠졌으면 양봉만 나오고 움직이면 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 줄고 있다. 이게 악재가 나오고 있으니까 기다려야죠. 근데 이게 다시 또 늘어날 가능성도 우리가 항상 계절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은 괜찮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때요? 감기 환자가 꼭 늘어나죠. 여름에도 지금 코로나 환자가 늘어났다는데 겨울 되면은 더 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맞춰서 기사가 또 그렇게 내보내면 아주 단순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잘 보시고 그러니까 세력들이 기사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미 얘들 매집해놓고 무슨 기사 나오는지 기다리고 있든가 아니면 자기네들이 기사를 만들어서 내든가 어쨌든 일단 매집은 돼 있으니까 한 달 안쪽으로는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옛날도 아니죠. 뭐 올해 1월달, 2월달에 제가 유가주들 거래량 봐서는 이거 움직인다 했는데 결국은 2월달에 얘기했는데 제가 4월달에 움직일 거다 2달 지나고 진짜로 움직였거든요. 60%, 80%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비슷해요. 근데 유가주보다는 그 움직이는 그 진폭도 작고, 그러니까 기간이 그거보다는 좀 빨리 움직일 것 같으니까 한 달만 참아보세요. 일단은 바닥은 조만간에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봐야 알아요. 예측적으로는 이 정도 빠졌으면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이렇게 만드는 거 보니까 추석 전에 움직이려나. 하여튼 추석 전이라 해봤자 한 2주 안 남았어요. 그래서 2주 전으로 해서는 바닥을 잡고 뭔가 올리는 모습이 나올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지금 막 노리지 말고요. 그러니까 째려만 보세요. 째려만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죄다 오늘 이제 2차 전지 움직이듯이 20%씩 폭등을 한다. 그러면 그날 타이밍을 잡아서 공략 추가 매수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LG 생활건강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35만 6천 원에 15%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오늘 장에서 화장품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 주고 있죠. 지금 이 시각 2% 이상 올라서게 되면서 36만 2천 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또 오늘 이 LG 생건이 K뷰티 스타트업 전용 투자 펀드에 무려 50억 원을 출자하겠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듣고 올게요. 자, LG생활건강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으로서 잡주는 아니라서 망할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자, 차트를 한번 보면 너무 많이 빠졌죠. 1, 2, 3, 4년 동안 빠졌습니다. 이제 4년째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 빠졌으면 반등도 나와야죠. 지금 미국 시장은 연고점이 아니고 역사적인 고점을 넘어갔다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그만 빠지고 올라와야 될 텐데 일단은 화장품 섹터로도 되어 있지만 그래 화장품질이 강하니까 40만 원까지는 무난해 보입니다. 40만 원까지 일단 쭉 가져가시고 그리고 나서 40만 원 왔는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안 팔고 계속 사 들어오면 그때서는 여기 45만 원, 47만 원까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도 괜찮은 자리죠. 괜찮은 자리에서 올해는 박스권 저점을 좀 다지고 내년에서는 우상방으로 60만 원 이상을 천천히 가는 뭐 이렇게 되게 재밌거나 계속 이렇게 막 급등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이때에서 LG생활건강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종목 좋으냐고 물어보면 욕하고 아마 뭐 화를 많이 낼 겁니다. 왜냐하면 가고 있는데 올라가진 않고 맨날 떨어지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아마 최근 3년 동안에 개인들한테는 최악의 종목이죠, 얘가. 얘가 네이버보다도 더 힘든 종목이에요. 네이버는 기껏 해봐야 몇 년 빠졌어요. 얘는 3년 넘게 빠졌어요, 지금. 3년.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는 얘네들한테는 안 돼요. 엄청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빠졌고.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줄 때가 됐다. 원래 이렇게 한 3년, 4년 개인들 괴롭히면 주가가 막 엄청 강하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반등을 좀 줍니다. 또 빠져서 8년, 10년 다시 빠지는 애들이 있기는 있죠. 그런 게 조선주들이 그랬죠. 조선주들이 그러니까 8년, 10년 빠지니까 요즘 잘 가잖아요. 일단 3년, 4년 빠지면 어느 정도 반등을 줄 때가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40만 원 선은 무난해 보입니다.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장 갔다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장의 주인공이었던 이 샤페론,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볼 텐데요. 지금 이 시각 현재 보합권에서 머물게 되면서 2245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양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코스피 시장 이 장 초반 대비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하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강보합권으로 빨간불 턴어라운드를 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0.17%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678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0.2%가량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게 되면서 765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코스피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은 약한 파란불 계속 켜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같은 장세에서는 특히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가 강해서 일단 이유들은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뉴스도 그렇게 나왔네요. 자, 일단 2차 전지 업종의 지금 강세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는 포스코 퓨처엠이 강하게 움직여서 기사 제목이 밸류업 기대에 12% 급등. 자, 포스코 퓨처엠 차트를 보면은 이게 지금 12%가 아니에요. 지금 아까 아침에 나왔던 기사인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 지금 얘는 14%네요. 그럼 아까 20% 올라가는 딴 놈이군요. 포스코 퓨처엠 뭐 어쨌든 그 놈이든 저 놈이든 오늘 2차 전지가 강한데 2차 전지가 제일 강한데 포스코 엠텍이 포스코 근데 딱 봐도 많이 빠졌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많이 물려 있습니다. 많이 물려 있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20% 올라간다 그래서 올해 내내 이걸 공략했던 사람들은 재미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7월 19일 날 이후부터 공략했던 사람들은 단가가 지금 딱 그렇죠? 그러니까 요 밑으로는 다 깨진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 아직도 이거 이렇게 올라온다고 수익 난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어쨌든 이게 올라온 이유가 이제 낙폭과대 이유가 지금 제일 크고 기사에 그대로 읽어드리면 2차 전지 업종의 강세는 낙폭과대 인식 속, 그다음에 저점 매수 유입. 일단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유럽 연합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예고를 하고 있다는. 미국도 지금 그 이슈는 원래부터 있었죠.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 얘기 나온 거 아닙니다. 전기차 부과 관세 부과한다 그랬는데 일단 유럽도 부과를 예고를 하고 있고, 근데 이 얘기도 원래 있었던 얘기인데 오르니까 그냥 그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북미 전기차 점유율 2자릿수 돌파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린 영향으로 그 영향으로 풀이가 된다라고 그냥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즉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는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왜 올라가는지 정확하게 이유가 모르니까 그냥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있는데 그 중에 무슨 하나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저는 그 이유 중에 가장 앞에서 얘기했던 거, 낙폭과대 인식 속 반등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제약바이오서부터 해갖고 무슨 전고체 배터리부터 해갖고 딥페이크 관련주들 이슈 막 있는 것들 막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걸로 이슈를 딱 쏠리니까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 이제 당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낙폭과대 종목도 저걸 땡겨 올리게 되면 이제 당황스럽죠. 그러면 이걸 추가 매수를 더 해야 되나, 아니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걸 사야 되나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나오는 저 이슈로는 쉽지는 않을 텐데, 저는 로봇 이슈가 나와야,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로봇들이 많이 팔리고 그러면 거기에 전기차 들어가잖아요. 전기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올라갈 이슈가 되는데, 지금 관세 이슈는 또 다른 미중 무역 갈등의 또 이슈를 낳고 또 그걸로 또 시장을 또 흔들 수도 있는 악재가 또 될 수도 있어서 그게 그렇게까지 갈라나 모르겠어요. 중국도 가만히 있겠어요?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중국도 전 세계 소비 시장인데, 그 유럽에 들어오는 거는 관세 500%, 1000% 안 때릴까요? 똑같이 때릴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추가 관세는 여기 17에서 36% 나와 있거든요, 유럽이. 그러면 중국은 17%, 36%, 제가 볼 때 중국은 60%, 80% 때릴 것 같은데, 그럼 둘이 싸우는 거죠, 뭐. 그래서 쉽게 말처럼 저렇게 잘 못할 거예요. 말처럼 저걸 어쨌든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봐야 되는데 그런 이슈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전기차가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냐? 최근까지 기사 보면은 전기차 판매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기사 보셨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전기차 화재는 예상됐던 부분들이라,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확 늘거나 막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슈를 너무 심각하게 저게 막 급등한다고, 야 저거 급등하니까 쫓아가야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더 관망하시고, 물려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잠깐 움직였다 다시 소강 상태로 바뀌더라도 결국은 테슬라에서 로봇 만들고, 그리고 보핀 나오잖아요. 거기도 2차 전지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웨어러블 기기들이 2차 전지를 장착을 하고 움직이면, 그러면은 2차 전지의 강세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물린 사람들이 많이 빠졌어요. 2차 전지들. 에코프로 봐봐요. 제가 2차 전지 조심하라고 작년부터 얘기했지, 지금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재미는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해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서부터는 저는 테슬라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로봇 기업으로. 자율자동차 로보택시 저는 관심도 없어요. 로봇 기업으로 좋게 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로봇 나오는 거 봤는데 엄청 세밀하게, 원래 1세대 로봇은 딱 테슬라에서 처음에 1세대 로봇 나올 때 한 50년 걸리겠네 했는데 2세대 로봇 나오는 거 보고, 야 이거 기술이 왜 이렇게 좋아졌지? 놀랬다니까요. 물론 이제 그 피규어 01 그 챗GPT에서 만든 거, 그게 더 대단한 것 같기는 그러니까 그게 더 잘 만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테슬라 로봇도 그냥 공장에서 세밀한 작업, 그러니까 심지어 인형 눈깔 붙이는 것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이제 테슬라 로봇이 나중에 판매가 되고 공개가 되면, 로보택시는 저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2차 전지 제2의 또 전성기가 또 찾아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빠졌으면 물린 거는 그냥 잘 버티세요.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2차 전지 오늘 강세를 주고 있는데 이슈는 별거 없지만 미래에는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희망을 갖고 자, 그럼 이제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미반도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만 8천 원 이 매수 단가 말씀해 주셨고요. 또 2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좀 대형주 위주로 다소 흔들리고 있는 반도체주입니다. 지금 이 시각 약 2%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11만 2,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반도체 기업의 실적 증가율이 올해 3분기 고점을 기록하고 이후에는 하향세를 그릴 수 있다는 이런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다시 한번 반도체주를 흔들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실적에 이은 주가 전망 어떻게 될지 바로 들어보고 올게요. 자, 반도체주들은 미국 시장이 넘어가야 됩니다. 실적이 좋아도 소용없어요. 실적이 좋아도 나스닥이 넘어가고 엔비디아가 신고점을 가야지만 갑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신고점 가려면 실적이 더 좋아야 되겠죠. AMD도 마찬가지고 퀄컴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실적이 좋아서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하고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걔네들이 안 올라가면 실적이 백날 좋아봤자 아무리 좋아봤자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당연히 좋아야 되지만 거기에 맞춰서 자, 미국 시장.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아쉽네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나스닥이 한 5% 급등을 했다. 5%면은 이게 봉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5%를 제가 만들어 보면 이게 4%, 이게 5%거든요. 5%면 딱 저항대 부딪혀요. 근데 5% 오늘 급등을 한다. 그러면 넘어가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내일 3% 더 급등하면 완전히 넘어가죠. 그러면 한미반도체를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쪽은 움직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린 거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러니까 계속 이 모양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 모양대로 한미반도체도 똑같아요. 차트 똑같이 생겼잖아요, 지금. 한미반도체도 여기를 넘어가고 싶은데 왜 못 넘어가요? 쟤네들이 안 넘어가니까. 그래서 나스닥이 넘어가야 됩니다. 안 넘어가면 위주로 안 올라가요. 근데 지금 나스닥은 모양이 괜찮으니까 얘도 14만 원 쪽으로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 해봤자 어차피 오늘 미국장 쉬기 때문에 오늘 꼼짝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5%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2%씩, 1%씩, 2%씩 3번, 4번 올라가야 한미반도체는 반응을 하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미국 시장 안 올라가도 테마주는 어차피 움직이니까. 그래서 테마주가 더 편한 것뿐 IT는 미국의 기술주인 나스닥이 급등을 해야지만 올라갑니다. 저는 반도체 좋게 봅니다. 왜? 미국 시장이 넘어갈 거로 보니까. 근데 이런 얘기 백날 해봤자 나스닥이 제가 이 얘기한다고 오늘 밤에 안 넘어간다. 오늘 밤 쉰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장을 잘 보면서 이쪽도 잘 가져가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상담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볼 거고요. 또 미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께서는 잠시 후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이 나스닥이 역사적 고점 기대 역시나 오늘도 모아주고 있고요. 또 오늘 매매 전략 세우신다면 마찬가지로 이 낙폭과대 순환매 위주로 테마주 매매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장의 표적 종목 이 비만 치료제 테마에 이 샤페론 나와줬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죠.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